자, 2024년 1회차 모의고사 한번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1번입니다. 주식회사 JB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입니다. 주식회사 JB 실질재고조사법에 의하여 수량을 결정하고 총평균법에 의해 재고자산 단가를 결정할 경우 매출원가는 얼마인가입니다. 대체로 회계관리 2급은 기말재고액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간단한 이제 방법도 있는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매출원가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매출원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요 7월 14일자 거랑 11월 18일 매출자에 해당하는 이 매출원가가 얼마 있는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기록법에 의한 수량도 일치한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요. 총평균법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동평균법으로 문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동평균법은 이게 말이 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총평균법으로 했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총평균법에 의한 개념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총평균법이라는 거는 한 달치 재고를 이제 평균화 해가지고 그래서 이를 출고시 이제 매출 금액을 매출원가 금액을 결정을 하는 게 총평균법입니다. 거의 평타 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평균화해서 이제 출고시 매출원가 금액 결정하는데 이제 금액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제 단가도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금액이 떨어지면은 단가도 다 떨어지는 이제 구조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금액 시세에 따라서 이게 좀 오로로로로 가는 이게 오로로로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예 평균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 변동비 폭이네 거의. 근데 이동평균법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는 거죠. 약간 좀 파도 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느낌으로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산식은 단과 같습니다. 산식 어떻게 되냐면은 이동평균법 산식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동평균법은 매입과 매입 사이의 평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고 얘는 전체를 보고 평단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전체를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당연히 이거는 매입 총액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매입 총금액. 그러니까 기초도 당연히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매입 총금액 얼마냐? 10만원, 20만원, 30만원, 60만원 이렇게 120만원. 그러면은 10만원, 20만원, 30만원, 60만원, 12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총금액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60만원, 60만원 해가 120만원 해가 240만원 이렇게 돼요. 그럼 총금액 얼마? 24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위에는 뭘 거냐? 위에는 매입 수량을 의미를 해. 매입 수량, 총 매입 수량 몇 개? 1000개, 2000개, 3000개, 2000개, 4000개 이렇게. 그러면 3000개, 5000개, 8000개, 그다음 1200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수량 몇 개? 1200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평단가를 이제 결정해 주면 돼요. 평균 단가. 어떻게? 12000개에서 240만원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잘못 적었어요. 240만원 나누기 12000원 이렇게 돼야 돼요. 12000개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 적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240만원 나누기 12000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평단가는 100원, 200원, 300원, 300원, 300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름세로 아마 제 300 얼마에서 이제 아마 조정이 될 거예요. 자 볼까요? 240만원에 12000개만큼 나눠주면 되죠. 얼마? 300원 아니네. 평단가는 200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평균 단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 총평균법 진짜 어렵지 않아요.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전체 매입 수량 몇 개인지 찾고 매입 총금액 얼마인지 찾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1000개, 2000개, 3000개잖아요. 6000개, 그 다음에 8000개, 12000개 되죠. 그래서 아까 수량을 봤을 때
총 매입 수량은 12,000개. 근데 매출 수량은 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총 금액 얼마? 여기가 60만원, 120만원, 120만원 해가지고 240만원. 그래서 이게 총 평균 얼마냐면은 2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 거다. 이렇게 모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각각 이 평균 단가가 200원이니까 거기에 4,000개하고 1,000개만큼 곱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4,000개 곱하기 200원. 얼마냐면은 8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고 금액은 얼마? 80만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1,000개에서 200원을 해주면 얼마예요? 2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00만원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12,000개 중에서 5,000개 나갔으니 7,000개 남을 거예요. 그러면 7,000개에서 200원 하면은 얼마예요? 140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적어주시면 240만원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몇 번이에요? 매출원가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00만원이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2번입니다. 주식회사 JB의 재고자산 실사 자료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아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이 문제를 감모 손실하고 평가 손실을 두 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답은 이미 이제 감모 손실 금액만 나와 있긴 하지만 평가 손실도 뭐 이왕한 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감모 손실은 뭐예요? 실제 수량과 장부상 수량이 같아요, 달라요? 같으면 좋겠지만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뭘로 보면 돼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평가 손실은 뭐냐? 평가 손실은 저가법이라고 부르죠. 이 저가법은 뭐예요? 실제 수량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실제 수량 근거로 합니다. 근거로 해서 시가 금액하고 내가 취득했던 이 원가 금액의 차이가 원가 금액이 더 큰 경우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시가는 100원인데 원가가 80원이면은 이거는 저가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판매 금액이 더 크니까 저가법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가 평가를 하지 않는 거고, 반대로 이제 시가가 80원인데 원가가 100원이다 그러면은 원가가 크잖아요. 그럼 이때 저가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익 금액만큼 회계 처리를 하는 게 평가 손실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감모 손실분을 한번 볼까요? 감모 손실은 이제 실수량과 장부수량의 차이예요. 그래서 장부수량은 몇 개냐면은 2,000개가 되고요. 실수량은 몇 개가 되냐면은 1,600개가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400개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 400개의 차이 나는 만큼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회계 처리해요. 그러니까 비용으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용으로 처리할 때 3,000원이면 얼마냐면은 120만원이 됩니다. 이게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감모 손실이고, 근데 만약에 이거를 평가 손실에 대해서 물어본다 했을 때는 평가 손실은 실수량만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600개에서 곱하기 시가 금액은 얼마냐면은 2,600원, 원가 금액은 3,000원이잖아요. 시가 금액에 비해서 원가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400원만큼 계산을 했을 때 이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64만원으로 돼요. 그래서 이게 평가 손실 금액은 64만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평가 손실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면은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감모 손실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면은 1번이 답이 돼요. 근데 3번과 4번은 뭐예요?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답은 1번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2024년 다음과 같은 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취득한다. 계정 과목 및 금액을 올바르게 구분한 것은 무엇이냐 입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설명이고요.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간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30만원에 취득을 하고 수수료 비용 2만원을 포함하여 지급하다. 자, 여기서 묻고자 하는 키워드는 뭐예요? 단기 매매 증권의 수수료 비용은 별도예요, 포함이에요? 포함으로 물어봐요, 별도예요? 그렇죠, 별도죠. 그래서 이거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러면은 얼마예요?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금액 얼마? 30만원이야, 32만원이에요, 28만원이에요? 30만원이죠. 그렇죠. 비용 별도 포함이니까 30만원이 돼요. 그러면은 2번, 3번, 4번은 다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매도하는 증권. 장투 목적으로 30만원에 취득하고 수수료 비용 2만원을 포함하여 지급하다. 매도하는 증권은 비용이 별도예요, 포함이에요? 그렇죠. 이건 다 아실 거예요. 포함입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취득금액 32만원이 되는 거죠. 그럼 13번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4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JB의 업무 목적으로 구입한 기계장치에 관한 자료입니다. 다음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2024년도 1월 1일에 취득을 했고요. 기계장치 대금 2천만원, 기계장치에 관련한 부대비용 200만원, 취득 후 지출에 4월 1일에 수선이 발생했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요. 결산 시 내용연수는 5년, 정액법의 전종가치는 없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 보시면 안 돼요. 흐름을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흐름을. 그래서 1월 1일에 내가 취득을 했잖아요. 그럼 당시에 차면에 기계장치는 얼마 처리해야 돼요? 부대비용 포함이에요? 부대비용 별도예요? 맞아요. 부대비용 포함이죠. 그러면 기계장치 얼마예요? 2천만원이에요? 2200만원이에요? 22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럼 대변에는 뭘로 처리하면 돼요? 그냥 뭐 보통예금 합시다. 제가 이제 공개 기출문제에서 이제 보통예금 많이 써먹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한 후에 지출을 했는데 수익적 지출이 발생해버립니다. 그럼 이거는 수익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올려요? 아니면은 원상복구예요? 그렇죠. 원상복구를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변에 뭘로 처리하면 돼요? 수선비로 처리하면 되죠. 300만원. 그럼 대변에 뭘로 처리하면 돼요? 그렇죠. 그냥 보통예금 합시다. 아무 그냥 보통예금. 자, 가치를 올려주진 않죠. 비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24년 12월 31일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입니다. 얼마나 하면 돼요? 2,500만원으로 해요? 2,200만원이에요? 맞죠? 2,200만원 하죠. 여기 나누기 5년만큼 나눠주면 되죠. 왜? 1월 1일부터 취득했으니. 만약에 5월 1일부터 취득했다면 7개월치만큼 사용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 처리를 해야 되죠. 440만원씩 삭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이 근거를 통해서 자, 만남 봅시다. 자, 1번 2024년 1월 1일 취득 금액은 2천만원이다. 부대 비용은 별도로 처리한다. 맞아요, 틀려요. 부대 비용 내 별도라 했어요? 포함이라고 했어요? 포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2024년 4월 1일 수익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증가함으로 기계장치 처리한다. 아니죠. 수익적 지출 원상복구라 했었죠. 수선비 처리한다고 제가 얘기했었죠. 네,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2024년 12월 31일 결산 시 정액법은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정률로 계산한다. 이 정액법 맞아요, 산시? 아닐 건데. 정액법 산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거든요. 정액법 아니죠, 뭐예요? 정률법에 대한 산식이죠.
틀렸죠. 정답 몇 번? 4번이 되죠. 2024년 12월 31일 결산시 감가상각비는 440만원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올바른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5번입니다. 다음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자, 1번입니다. 무형자산 취득 시 부대비용 포함하여 해당 원가에 가산한다. 맞죠? 유형자산과 똑같지? 예, 취득 시 부대비용은 다 포함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무형자산 상각 시 회계 처리는 직접법을 사용한다. 직접법만이라고 하면 틀려요. 직접법을 사용한다 했을 때는 맞아요. 간접법도 적용이 되는데 회계관리 2급에서는 간접법 허용에 대한 얘기는 별로 언급이 안 돼가지고 혹시나 우려하는 마음에 일단 간접법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개발비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되지 않더라도 자산으로 처리 가능하다. 개발비는 자산의 인식요건은 충족되지 않더라도 자산 처리 가능하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왜냐? 개발비라는 거는 내가 그 자산의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치가 없는 거는 뭘로 처리해야 돼요?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틀린 거예요. 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만 자산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산 요건에 충족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산 처리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에 따른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어떻게 제시할래요? 실패했는데 저희는 자산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단기 순손실 너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무형자산 상각은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도 사용이 가능하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할 수 없는 경우 정해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그게 맞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상각 방법이 안 된다 했을 때는 정해법 쓰는 것도 됩니다. 4번에 대한 얘기다. 맞아.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는 건 몇 번입니까? 그렇죠.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6번입니다. 다음 개정 과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이거는 개정 과목에 대한 이제 설명에서 이제 되는 건데 회계관리 2급에서 이제 공식 이제 기출 문제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가 몇 번씩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1번입니다. 임차보증금. 임차인이 보증금 납부하고 퇴거 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산. 맞죠? 사채. 만기일까지 적극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산. 맞아요. 사채는 채무예요. 채무고 그러면은 내가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은 뭐예요? 만기 보유증권인 거잖아요.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 틀렸죠. 채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소프트웨어. 관련 프로그램 취득 시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산. 대표적인 게 이제 ERP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미수금, 재고자산 외에 유형자산 처분 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산. 맞는 거죠. 재고자산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외상매출금 됩니다. 근데 재고자산 외에 유형자산 처분 시에는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4번이 이제 경우 올바르지 않는 걸로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7번입니다. 다음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올바른 것은 보통예금 60만원, 기계장치 45만원, 유형자산 처분이익 15만원. 이게 무슨 의미를 될까요? 기계장치 처분해가 돈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른 차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거래의 판료소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통예금은 자산이 올랐어요, 내려갔어요? 자산이 올라갔죠. 기계장치 입장에서는 처분했으니 내 손 떠났잖아요. 그래서 내 재산이 감소하게 돼요. 자,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뭐예요? 수익이에요? 비용이에요?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수익의 발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자산이 증가해요? 맞죠. 자산이 감소해요? 맞죠. 유동자산이 감소해요? 아니죠. 유동자산은 올라가죠. 단기순이익이 내려가요? 아니죠. 수익이니까 올라가는 거죠. 수익이 발생한 거 맞아요? 맞는 거죠. 해당은 몇 번? 기역, 니은, 미열.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8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JB의
2024년 재무제표에 공시된 계정 잔액 중 일부 나열한 것이다. 비유동 부채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 문제는 회의관리 2급에서도 몇 번 나왔었거든요. 비유동 부채에 대해서 몇 번 나온 것도 있고 2022년도 공개 문제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비유동 부채는 대체로 이제 장기로 이제 시작한다든지 사채 계정 과목을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거를 비유동 부채에서는 이제 흔히 이제 사장 퇴임으로 이제 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이거는 2022년도에서 제가 설명한 바가 있고요. 사채,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퇴직, 급여만 하면 틀리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게 이름 바뀐 지 꽤 됐어요. 예전에 퇴직급여 충당금이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뀐 지는 한 20년 됐어요. 20년 됐고. 그 다음에 임은 뭐예요? 임대 보증금이에요? 아니면 임대료예요? 그렇죠. 임대 보증금.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계정 과목을 사장 퇴임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거 몇 번? 장기 미지급금도 해당됩니다.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사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세 가지가 해당이 돼요. 외상매입금, 미지급금은 유동부채고요. 퇴직급여는 비용이고, 예수금은 유동부채고, 외상매출금은 자산, 유동 자산 중에 당좌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장기 차입금 100만원, 사채 600만원, 퇴직급 충당부채 500만원, 얼마? 1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8번에 다 몇 번이에요?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9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2024년도 1월 1일 액면 이자율의 10%의 사채를 발행합니다. 시장 이자율이 15%인 경우 분계로 오른 것은? 입니다. 이 문제는요, 분계를 봐갈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분계를 보시면서 이 문제를 봐야 될 필요는 없고요. 이 문제의 핵심은 이 이자율과 요 이자율입니다. 자, 액면 이자율이 10%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액면 이자율이 10%라는 거는 이제 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기준금액이 되는 거죠. 기준 이자율. 그러니까 약간 기준금리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5%라는 거는 현재 시장에서 통용되어 있는 이제 이자율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 해가지고 뭐 추가금리 뭐 이렇게 이제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액면이 기준으로 했을 때 액면 금액하고 이제 그 시장 이자율하고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액면 발행이죠. 근데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 중에서 시장 이자율이 더 커요. 이거는 뭐예요? 할증이에요? 할인이에요? 할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액면 금액과 시장 이자 중에 액면 금액이 더 높아요. 그럼 이 뜻은 뭐냐면은 기준금리가 더 높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할증으로 보아줍니다. 그래서 할증 발행의 경우에는 2번인데 액면 금액인 경우에는 3번이 되는 거고요. 4번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거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서 물어보는 거니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0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2024년 1월 1일 은행으로부터 차입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600만 원을 차입하고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회계 처리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이자율은 3%이고 결산 시 이자 비용 지급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요. 2024년 1월 1일에 이제 차입을 해가지고 이자 지급은 12월 31일에 이제 지급을 합니다. 근데 제가 계산시가 있네. 31일에 지급을 해요. 그러면 1월 1일에 대한 시점에서는 당연히 대출받은 걸로 회계 처리하면 되죠. 그럼 차변은 뭘로 처리하면 돼요? 보통예금 처리하면 되죠. 이자 처리해야 이자 처리 안 해요? 이자 처리 안 합니다. 이자 처리는 언제? 12월 31일에 처리하는 거니까 이자 처리하면 안 돼요. 선이자라고 하면은 해당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선이자라는 내용이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선이자라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자 비용 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대변은 뭘로 처리하면 돼요? 단기 차입금 처리하면 되죠.
장기 차입금 아닙니다. 기간이 1년이라서 단기 차입금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거는 4번이 답이 될 수도 있지만 4번이 아니고 해당하는 답 몇 번?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간까지 보셔야 돼요. 기간이 1년 이내니까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